안녕, 나는 미래에서 온 엄마야. 오늘은 2040년 6월 28일이고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어. 오늘은 2040년에 사는 내가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2040년도에 사는 우리는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데도 말이야. 그걸 바로 기본소득 제도라고 해. 기본소득이란 우리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교통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비용, 그것들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걸 의미를 해. 우리는 공짜로 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만약에 물을 사서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물은 지구의 천연 자원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물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돈을 내고 우리가 사 먹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돌려받아도 마땅한 거지. 내가 물을 사서 마신 그 비용에는 나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재분배가 이루어져.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은 대부분 충당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 실현에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따른 비용을 받는 거니까 그냥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이 기본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쓰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투자한 나의 코인과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에 투자한 나의 코인을 통해서 그 수익률을 통해서 생활을 해.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나처럼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의 비용으로 그 자동차를 관리를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거든. 그 대여 서비스를 하고 받은 수익금의 일부를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야.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해서 나만 그 차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차량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그 공유된 차량에 대한 사용 금액을 내고, 나같이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배받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 집도 똑같고 말이야. 자동차 회사에서 알아서 이 자동차에 대한 수리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수리나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그리고 주차 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고 말이야. 이 자동차에는 운전기사가 필요 없잖아. 원하면 그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해서 고객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투자해뒀기 때문에 무료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어. 아무래도 이 차가 남의 차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 왜냐하면 내 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지면서도 손쉽게 자동차를 빌려서 탈 수 있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주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말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2019년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 2040년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아. 우선은 재생에너지가 개발이 돼서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해졌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니 교통값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어. 그리고 주유비 역시 사라졌고 말이야. 2019년도에 비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지금은 사고율이 정말 많이 낮아졌어. 자동차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자동차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야.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도 웬만하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서 쓰거든? 물론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구매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중요한 물건일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지금 3D 프린팅 기계도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 사실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하려고 한다면 관리도 관리지만 그 비용이 사실 값싸진 않아. 하지만 대여를 하게 되면 그 대여 비용에 비해서 내가 누리는 양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정말 뽕을 뽑을 때까지 쓸 수 있거든. 그만큼 내가 사야 할 것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냥 집에서 제작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절약되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정부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많지가 않아. 특히 의료나 복지 분야가 그래.
최근에 의학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거든.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나노 로봇들이 수시로 우리의 몸의 상태를 체크해. 그리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병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치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됐어. 예전 같았으면 119에 연락을 하거나 112에 연락을 하고 나의 자초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경찰관이 차를 끌고 나에게 오는 거잖아. 그 시간과 루트가 굉장히 길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런 치안이나 보안이 이루어지냐면 내 몸에는 지금 센서와 인공지능이 항상 나와 함께 하거든. 우선 그 센서가 나의 심장 박동수와 그리고 뭐 아드레날린 수치, 동공의 확대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치안을 만나서 만약에 굉장히 깜짝 놀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센서가 나의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해. 포착을 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게 정보를 공유를 하지. 그러면 인공지능은 상황과 맥락에서 내가 지금 처한 위험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그것을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위기관리센터로 그 정보를 전송해. 그러면 위기관리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CCTV들을 전체를 다 탐색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판단이 되면 바로 경찰을 보내는데 이 전체 루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1분 정도? 판단에 들어가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아주 커지기 전에 미연에 사전에 이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의 세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건이 다 터지고 불거지고 문제가 된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잖아. 현재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후를 포착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확실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않고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서비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지. 물론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아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생활할 만큼의 생활비를 돌려받고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정말 열심히 24시간 일해주는 덕분에 그런 노동력의 수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인공지능과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유급 휴가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퇴직금이라는 것도 없고 노동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이 세금 역시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소유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코인을 그냥 투자하거나 대여를 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걸 더 선호하고 있지. 사람을 쓰면 인건비라는 게 있잖아. 그 인건비라는 것도 매월 똑같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특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정도를 가진 사람을 고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연봉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원으로 인공지능을 안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많은 것들의 원가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기본소득, 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지.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204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힘듦이 없는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갇히게 되었고 현실과 단절되었어.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일부 몇 명은 가상현실에서 살면서 현실 세계에는 잘 나오지 않아. 모든 서비스를 누리면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 가상현실에 갇히게 된 거지. 나는 그런 점에서 2019년도가 굉장히 그립기도 해.
2019년도에는 적어도 보고 싶은 내 친구를 볼 수는 있었으니까 말이야.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나는 이만 아이를 데리러 갈게. 안녕.